군덱TV는 서울 벤처대학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에코 리본 앤드 나와 인류와 지구가 하나 되기 프로젝트 설명회에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두진문 사장이 주관하시고 또 벤처대학의 총장님이신 김춘호 총장님 이런 분들이 또 다 같이 주도를 하시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두진문 사장입니다. 웅진코엘, 오늘의 웅진코엘을 만드신 장본인이죠. 산업 사회가 되면 물이 그냥은 못 마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사업, 정수기, 생수 사업을 시작했어요. 5년 후에 정확히 공기청정기 사업을 했어요. 공기도 이대로는 못 마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5년 후에 쓰레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는 확실하게 성공을 시켰고 쓰레기는 제가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심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저를 봐요. 저게 과연 될까? 삼척이 금수강산이 물과 공기를 판다니 공이 김성달도 아닌데 라고 의심을 해요.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저를 따르는 직원들한테 믿음이 있으면 저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하자.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이 발표를 하는데 이 정도 영상을 보고 이렇게 효율적인 천재 같은 사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의심을 한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기에 등록할 때 여러분들 연락처를 동의를 해주면 이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 남지현 대표한테 울산에 가서 아마 교육 한 20회 정도 제가 PT 들은 것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하루 종일 들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상황, 현실로 보게 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아무도 도전하지를 않아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사회적으로 보면 기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본거와 같이 만들어낸다. 이것을 비즈니스로 만들고 돈이 되게 한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창조적인 독립기업이 탄생하기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누구도 창조적인 독점에 대해서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플랫폼 독점하는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구글이나 우리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줄 모르면 거기에는 큰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부분은 트렌드가 바뀐다. 얼마 안 남았다. 6년 반 안에 한국은 이렇게 가고 50년까지 40년까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포를 하고 계약을 했다.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지구는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꿔야 됩니다. 중동에 가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들 지금 카타르 막 경쟁하고 있는 데가 다 뭐냐? 화석연료에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걸 알고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화석연료는 쓸 수가 없다. 석탄, 천연가스, 이제 경유소주 휘발유는 불가능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또 하나의 도전이 어느 사람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하, 이런 게 친환경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이 거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친환경적인 이런 상황이 왔구나 라고 보는 사람하고 이 친환경적으로 친에너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보는 사람,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겠구나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88년도에 나는 삼성과 LG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삼성과 LG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렌탈밖에 없다. 그래서 렌탈을 내가 98년도에 시작을 했고 메인터넌스밖에 없다. 그래서 코디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의 코디 2만 명이 이렇게 한국에 한 3조 7천억 전 세계 10조를 팔고 있는 게 그게 98년도 88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보는 사람하고는 기회를 연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남 사장이 얘기했던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거, 집 안에 들어있는 거, 메인터넌스 하는 거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정수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얻었다. 필터를 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가서 메인터넌스를 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공기청정기를 렌탈시켰다. 또 공기청정기를 저희는 필터를 넣어서 또 메인터넌스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보니까 침대가 없으니까 침대를 매트리스를 렌탈로 했다. 그리고 나니까 안마기가 없으니까 안마기를 렌탈로 했다. 좀 지나니까 스타일러가 없으면 스타일러를 렌탈을 했다. 안 되니까 이제 물이 좋으니까 화장품을 가져가지고 화장품도 이제 부독으로 줬다. 뭐 이런 비즈니스하고 지금의 건물과 공장이나 학교 비즈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패러다임의 길목에 목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건가? 내 잠재 능력이 뭘까? 내가 나이 먹고 미래는 무엇을 잘할 건가를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 기회가 다 돈하고 나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로 보면 에코 리본이라고 하는 리본, 우리 나라의 간사님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너무 이름을 잘 만들었어요. 에코 리본.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NX하고 여러분들은 파트너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잠재 능력이나 정보를 가지고 지역마다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 밑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을 에코리본 코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디를 육성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지역마다 리더가 돼서 이런 비즈니스를 함께 해야 된다. 이 직업이 세계 최초고 국내 최초의 창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비즈니스가 오늘 탄생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플랫폼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나는 생산하는 거, 하나는 효율적인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하고, 우리가 구독으로 소비도 하고, 이제 전기를 팔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도 해. 데이터는 계속 저장을 하고,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상장을 하면서 구독자가 많았을 때 탄소 배출권에 그 구독자 수하고의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이걸 다 몰라서 그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올 겨울이나 내년 봄에 STO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STO 준비를 해서 함께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직업이 되려고 하면 수입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연금을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연금이 400만 원 기준이 제일 많아요. 200만 원에.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60%, 70%가 넘어요. 그래서 400만 원부터 70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익을 만들어주면 이건 새로운 직업이 되겠다. 그리고 큰 거 하나씩 공기업에 하거나 학교를 하거나 자치단체를 하거나 큰 공장을 하면은 그 큰 수입이 또 중간중간에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밑에 일하는 코디들은 뭘 하느냐? B2C, 컨슈머들, 각자 집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2,280만, 2,300만 가구가 있습니다. 건물이 780만 동이 있습니다. 건물의 780만 동과 2,300만 가구에 그래서 제가 우리 남사장한테 그거 칩이나 센서를 개발해달라, 기기를 개발해달라. 스마트의 에너지의 현황, 그 현황인 기기를 개발해달라 했더니 개발을 해놨어요. 그것을 각 집에다가 건물에다가 제가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효율화를 시키고 남아있는 공간, 만약에 탄소 우리가 배출권에 대한 계약을 해놓고 공간이 남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태양광도 하고 또 주차장을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고 각 설비를 이렇게 응용을 해서 여기에는 그런 각 전문가의 교수님이나 회장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단체장들. 저하고 같이 사업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잘 보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생산하는 사람들이 현재 돈 벌고 있다. 기업하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 벤처인들이다. 지금 태양광 생산을 하고 해양 풍력 발전 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NX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2,300만 명의 가구를 들어가고 870만 건물을 들어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어떨까? 여러분들 퍼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PT를 2주 전에 한승수 전 총리,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말고는 다 해봤다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유엔의 의장단 중에서 의장이 됐는데 임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PT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남주현 사장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 출장 갔다 와서 만났어요. 유엔의 의장 중에 의장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분이 들고 나온 걸 뭐였느냐? 디지털 시크릿이었습니다. 이제 이 디지털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남미나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애들은 여기에 그냥 낙이 안 걸리니까 여기서 포르노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 이거 유엔에서 해야겠다고 그분이 공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만만치 않아요. 10월 달에 발표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일하는. 제가 이 PT를 우리 남 사장을 같이 가서 PT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야기를 내가 해주면 남 사장도 있고 여기 이주열 교수도 함께 갔고 김용범 교수도 여기 함께 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감이다. 유엔에서 이거 할게. 내가 투자도 도와줄게.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빌딩을 저한테 함께 쓰자. 그래서 빌딩 확보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독일과 영국과 일본이 전기료가 가장 비쌉니다. 2.5배부터 3배가 비싼 게 독일, 영국,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전기요금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전의 채권 때문에 지난번에 제주지사 그거 하나 우리로 보면은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런 한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효율이 빠른 거 뭐냐? 효율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높은 나라한테 우리 빨리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해서 그렇지 회사를 법인된 것은 9년이 됐지만 17년 동안에 하나하나를 싸서 이것을 증명하기란 그래서 그분들한테 증명해봐라. 근데 4가지 증명을 해줬어요. 한의사 스타트업이 10몇 년 동안에 하드웨어를 개발했다. 스마트 컨센트부터 시작해서 센서 같은 거 스마트 스위치를 개발한 회사가 우리 NS테크놀로지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놨다. 이 솔루션을 가지고 증명까지 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가능하다. 그 트랙 레코드를 제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동서발전에서 2천억을 가지고 그래 우리하고 함께 하자. 근데 동서발전이라는 건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제도 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리고 펀드, 에너지 펀드 1호, 2호, 3호로 시작하면 되겠다. 오늘 아침에 아까 잠깐 이 유엔에서 지금 나한테 얘기는 이 STO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STO를 하자는데 법 때문에 그래서 안 해도 되겠다. 라는 답이 나와서 우리는 이제 절감 내용을 증명한 걸 가지고 공기업에서 돈을 주고 동서발전에서 돈을 주고 거기서 세이브 되는 대로 먼저 가져가고 제가 98년도에 정수기 렌탈을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이제 나라가 부도나니까 돈이 없었어요. 정수기가 안 팔려요. 큰일 났습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찾아갔어요. 정수기 하나의 가격이 일반 그냥 정수기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안 나오는 것은 그때 9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원가가 1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정수기를 렌탈 계약을 가져가면 은행에서 10만 원을 주랍니다. 그럼 제조회사가 해결됐죠. 냉온 정수기를 20만 원을 계약서를 넣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 계약이 돈을 안 내고 문제는 어떻게 해? 보험을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연 7%의 가자. 캐피탈이 12에서 20%를 달라해서 저는 그 돈 주고는 비즈니스를 못하겠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계정, 렌탈 계정 하나만 주면 제조이사는 끝났어요. 제가 하는 유통이사가 문제예요. 그러면 렌탈료를 3만 원씩 받았습니다. 공기청정기 하나 3만 원, 정수기 하나 3만 원. 그럼 정수기 3만 원이 들어오면 50%, 15,000원은 국민은행이 먼저 가져가라. CMS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은행에서 먼저 까가라. 15,000원 가지고 나는 버티겠다. 그러면 우리 ROI라고 하지요. 너희들은 15,000원 곱하기 20만 원을 줬기 때문에 10개월이면 15만 원, 13개월, 14개월이면 너는 ROI가 끝났잖아요. 그럼 14개월부터 3년 계약하면 3년까지는 우리 회사 거고 5년 계약하면 우리 것이잖아. 나는 14월만 뱉으면 돼요. 직원들한테, 포지들한테
월급을 n분의 1만 받고 14개월부터 홀로 줄게. 쌓여줄게. 이자를 더 줄게. 이래서 이제 유통회사가 버텼고 제조회사는 돈을 줬으니까. 윈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자, 은행도 윈이 되고. 은행이 7% 이자면요. 정말 큰 거. 그 사람들 0.5%에 한국은행 갔다가 7% 받으니까 보험료는 리스크 하나도 없고 좋지. 이거 내가 100만 계좌, 200만 계좌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자, 제조회사 좋지요. 유통회사는 3년, 5년이니까 이게 ROI 끝나고 나면 다 우리가 제 거지요. TV 광고를 아무리 때리고 코디나 영업사원들 수당을 아무리 줘도 남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에 펼쳐서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제 화석연료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그러면 생산에다가 투자해주고 효율에다가 투자를 해서 ROI를 거기다 금융을 끼면 이게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주를 알아야 돼. 내가 제주를 모르기 때문에 남사장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주는 남사장이 하면 돼. 금융을 알아야 돼. 유통과 서비스, 메인턴스까지를 알아야 돼. 제가 권대유 회장님한테도 여기를 초대한 이유는 호텔 해보시고 건설회사 해보신 경영을 35년 해보신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얘기 점심 먹으면서 30분 하니까 끝났어요. 발표하는데 내가 갈게. 내 후배들 데리고 갈게.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원픽에다가 우리 솔리디어에다 투자해달라고 하니까 아무 물어보지 않고 내가 부의장이 한다면 투자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업의 본질을 보면 구독경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구독경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모니터링의 센서 기기, 에너지 미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우리 남자 발표했듯이 언제 이렇게 선도 구매를 미리 시킬까 아니면 미리 팔아줄까 해서 데이터 때문에 그걸 어느 날 집에다가 꽂는 순간 여러분들의 미래나 NX의 미래나 우리 미래는 저는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혼자 비즈니스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법 다시 얘기하면 한국이나 경기도, 서울은 너무 전기 싸게 쓴 겁니다. 저쪽에 울주부터 시작해서 이게 원전부터 화력발전, 수력발전 한 대는요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들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도둑내는 싸게 줄게. 서울 경기는 돈을 많이 내. 그리고 전기를 사고 팔게 해줄게. 이게 분산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을 주고받는 일을 이제 부동산 거래를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와 같이 전기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통과시켜 준 게 이게 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 에코 리본에 허니를 많이 모집하고 지역적으로 내가 책임자가 돼서 내가 일하면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리스크 없이 함께 사업할 수 있는 게 법도 열려 펑션도 저렇게 유능한 사람들한테 열려있고 생산도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플랫폼을 가지고 생산도 하고 이제 효율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소비도 하고 내가 팔기도 하고 전기료가 비쌀 때 내가 팔고 전기료 싸면은 세이브하고 저장도 하고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겠다.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를 저희 회사가 갖고 있고 입력시키는 건 내가 하면 된다. 코디들이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될까? 막 2,300만 명의 데이터하고 780만 동의 빌딩의 임대료 데이터를 넣으면 2년 전에 쿠팡이 1인당 소비자 3만원짜리가 1,700만 명이 87주에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1,700만 명의 데이터가 나스닥에 87조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협에 갔어요. 농협이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제 말 들으면 농업은 자 농협에 1차 산업이 있습니다. 제조가 다 있습니다. 농민들이 다 제조입니다. 유통이 있습니다. 파는 데가 다 하나도 만들고 먹고 다 이렇게 제조. 농협이 다 이게 제조 유통입니다. 금융은 보험부터 은행부터 해서 없는 캐피탈부터 농협이야말로 제조, 유통, 금융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3천만 명, 5천만 명 묶어서 나스닥에 가면 몇백조가 되는 회사가 된다고 지금 제가 구독 경제 책을 주고 그리고 나서 부회장부터 행정부터 교육을 좀 해가면서 설득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걸 내가 교과서 같이 공부를 좀 해봐라. 그러면 나는 컨설팅만 해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비즈니스를 거기다 줬어요. 그랬더니 남의 화학부터 농협의 공사부터 시작해서 은행 건물부터 해서 우리가
이걸 ROI가 되면 그럼 우리 금융을 우리하고 하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얘기해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인원을 모집하면 돼요. 자금을 모으면 되고요. 자금을 투자자를 유치하면 돼요. IT 기술을 통해서 AI가 관리를 해요. 그것을 이제 잘 만들어놨고 관리된 자본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거래하고 관리하고 후독으로 그리고 나중에 STO로 승부를 내려고 준비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은행에서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웹2의 대기업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이 분야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게 아까 다시 얘기했습니다. 금융을 모르면 금융하는 사람은 금융만 아니까 제조하는 사람은 제조만 알고 유통하는 사람은 유통만 아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제조의 저런 분들을 제가 만나지 못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법도 통과가 됐고 세계적으로 이제 저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직업의 이름이 에코 여러분 리본 파트너 여러분들은 사장들은 파트너라고 하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에코 리본 코디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을 이제 탄생을 시키는 발표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 사장한테 교육을 많이 해요. 물론 줌으로 받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건물주나 어디 가서 시장들하고 담당자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얼마나 미래가 가슴이 뛰겠는지에 대한 생각을 일론 머스크하고 제가 책 쓸 때 일론 머스크의 그분의 경영 철학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고 야 이분이 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증명해 드립니다. 테슬라는 모든 비즈니스가 구독됩니다. 애플도 구독입니다. 구글도 구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다 구독입니다. 쿠팡도 다 구독. 전 세계 우리로 보면은 100대 기업의 87개가 구독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아이들만 말고 다 구독해라는 말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 안에 공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전 지구를 이제 인터넷망으로 자기가 깔겠다는 거예요. 야, 이분 정말 그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 스타링크라는 겁니다. 화성, 무슨 달, 다 깔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로켓을 러시아에 가서 재활용하게 달라고 해서 버리는 거. 그걸 재활용해서 내가 저렴한 비용으로 인류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못 살 것 같으니까 화성으로 인류를 우주 보내야 되겠다. 스페이스 X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이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 게 테슬라입니다. 전기차를 개발을 해서 배터리 개발을 해서 큰일 안 내고 공개해버렸습니다. 디젤 엔진을 가솔린 엔진을 버리려고. 똑똑한 겁니다. 저는 제가 올 봄에 테슬라 주식을 사라 100%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 주식이나 우리 주식에 나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즈니스에다가 승부를 벌여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거기다 저장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전기차, 전기 충전소,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다가 태양광을 깔아주고 전기 저장 장치를 넣는데 그 이름이 파워월입니다. 저장 장치를 이미 집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센서 앞으로 기기 스마트 에너지 기기 집어넣을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준비를 했는데 그걸 남 사장이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집에다가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어디서 전기가 얼마 쓰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근거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하고 건물에다가 메가팩이라고 하는 저장 장치를 또 만들어놔서 거기도 우리로 보면 데이터를 살아있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전기가 쓰다가 모자라면 거기서 갖다 팔고 쌀 때 저장하고 비쌀 때 팔고 이 비즈니스를 거기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건물까지 준비를 해놔서 신재생 에너지 보면은 전기차 사업이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더 크다. 저장 사업이 더 크다. 배터리 사업이 더 크다. 플랫폼 사업에서 승부를 낸다. 플랫폼은 데이터다. 구독경제로 하고 있다. 그분은 참 똑똑한 천재 같아요.
우리 태블릿 PC 노트북 가지고 바퀴를 4개 달고 앞에다는 내비게이션, 뒤에다는 배터리 놓으면 차가 가겠다. 이분의 원리입니다. 배터리가 구독경제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구독경제를 해야 되겠다. 이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독경제. 근데 구독경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전문가도 없고 제조와 유통과 서비스와 금융을 알아야 되니까 전문가들이 없다. 그런데 내가 발표를 해도 누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한다. 도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그 인력이 따라오질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프로셔머나 다름없어요. 프로셔머라는 건 내가 생산에도 참여하고 디자인도 참여하고 내가 소비도 하고 내가 파는 것을 프로셔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공유경제, 구독경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산하는 데에다가 투자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해상에 배 하나 만들어내는데 30년 뒤에 한국해양기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배가 200억인데 200억을 우리가 투자해주면 거기다가 해상 풍력을 놓는다. 여러분들 한국이 잘못되어 있는 게 해상 풍력이나 우리 태양광이 안 된다. 독일이 우리보다 낮아 있습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낮아 있는데 우리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독일이 50% 올라갔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해도 독일이 끄떡없는 건 신재생 에너지 이미 돌아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적게 부는 나라도 풍력은 돌아갑니다. 한국의 기술이 또 태양광도 보면은 현대하고 이제 한화 같은 데가 모듈 생산을 합니다. 옛날에는 생산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부름에 가려도 생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벤처인들이 9.5%부터 12%를 주고 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돼요. 제 이름이 두진문인데 옛날에 두씨가 하도 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참 모를 때 답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 제 이름의 뜻이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난 기뻤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제 이름을 삼행시를 적었어요. 두드려라. 두려워 말고 두드려라. 진정으로 두드려라. 진짜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이게 제 이름이더라고요. 저는 안 보이는 미래를 보고 항상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너무나 정말 잘 왔다. 이런 비즈니스를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었을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생산하고 있다. 남사장 같은 사람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같이 그냥 주먹구식으로 얼굴 알아서 절감이 돼 팔았다.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공기업에서 돈을 주어서 지금 나와 있는 아까 빌딩에 학교 이런 데는 다 이게 어디서 주느냐? 홍서발전에서 돈을 다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학교나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빌딩을 디지털로 바꿔준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갑이 되지 않으면 저는 원래 교사 출신이지만 제가 출판의 세일스맨 출신이라 영업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느꼈던 것은 영업은 을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 친구들한테 웅진크의 정수기 한 대도 내가 사라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고 싸게 달라고 했던 것만 제가 검토했던 적밖에 없어요. 갑이 되지 않으면 을이 되면 영업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갑이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자 건물하는 사람들이 자 디지털로 바꿔줄게, 아날로그 방식을 바꿔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효율이 나오는 것을 ROI 3년, 5년, 7년은 너희들이 그때까지는 투자한 사람이 먼저 가져갈게. 아까 은행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컨설팅을 했으니까 당연히 컨설팅 비를 받아야지. 매달 얼마나 값진 비즈니스입니까?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하고 나하고 CRM이라 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하면 CRM을 하면 매니지먼트를 하면 평생 동안에 그 건물은 안전부터 소방부터 다 우리 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만나면은 든든한 컨설턴트가 안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금융은 금융대로 좋고, 건물주도 좋고, 컨설팅도 좋고, 윈이 아닌 게임이 가게 비즈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의 단점은 뭐냐? 교육을 좀 잘 나같이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STO 얘기를 해보면 이 분산형 여러분들 가지고 이제 원장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토큰 증권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 큰 돈은 거기서 나올 거니까 구독경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또 오늘 얘기를 들었어요. 세 가지를 합해서 구독경제라고 합니다. 하나는 멤버십. 넷플릭스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얼마를 내면 한 달 동안에 마음껏 드라마, 영화 공짜로 보는 것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음악 공짜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멤버십입니다. 두 번째 정기구독. 뭐 우유가 됐든 뭐가 됐든 정기구독으로 계속 온다. 시간이 되면 온다. 정기구독. 그 다음에 렌탈 비즈니스. 모든 부분은 다 빌려준다. 그러면 이제 빌려주면 신제품으로 계속 교체해준다. 지금 젊은이들 50대 말고는 40대 이하는요 자동차 사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 없어요. 자동차를 기아의 선택과 7개를 내가 초이스해서 탑니다. 여름에 오픈카, 가을에 SUV, 겨울에 맘대로 탑니다. 그런 시대가 돼서 가전, 삼성 옛날에 돈 많고 이제 구독경제 안 했어요. 삼성이 구독경제 시작했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회사 주가가 올라가질 않는다. 애플은 3,000조인데 삼성은 300조가 안 되는 이유는 구독자가 없다. 데이터가 없다. DB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도 시작했고 결혼할 때 월 30만 원 내면 7가지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3년 동안만 내면은 다 너 거다. 바꿔줄게. 이게 다 지금 구독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한 축은 우리 윤재환 총재님이 나는 우리 친구하고 구독경제로 승부를 한번 내보고 싶네. 그리고 나는 무조건 단회를 믿네. 참여하고 싶네 해서 측근들을 모시고 와서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회를 이제 어느 지역이면 지역, 나는 어느 공무원, 어느 시, 어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거기 정보 우리 팀이 전화번호 주고 하면 일단 교육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이 되고 어느 지역의 책임자가 돼서 여러분들 코디들 데리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알아들었지요? 네. 후회하진 않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윤재환 총재님 얘기를 듣고 혹시 이제 나하고 우리 남사장한테 Q&A 할 사람들이 있으면 Q&A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신규도 하고 식당은 여기서 나가서 잘 들으세요. 우회전을 하시면 강남구청으로 우회전은 첫 번째 골목에 우측에 보면은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거기밖에 자리가 없어요. 거기 가서 식사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정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비체나부터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윤재환 총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36명 정도 되고요. 이번 달 지나면 40명 정도 되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너지 스타트업입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거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어떤 기술들은 제가 한 200억 넘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술들이고요. 처음에 상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R&D를 위해서 계속 개발했었고, 그리고 이 개발된 기술을 지금까지 한 250여 개 빌딩에 설치해서 실증해서 전부 다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스테이지로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50개 빌딩에 설치를 하면서 저희는 그 설치된 빌딩의 그 오너분들한테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을 계속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드러내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큰 기업들, 대기업과 공기업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전 세계 최고 규모의 이런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희의 솔루션의 이름은 이제 엔브릭스입니다. 지금 있는 이 방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방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보면 조명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냉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전자장치들은 콘센트에 물려져 있고요. 이 건물의 지하에 남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예가식 포인트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잠시 기억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저효율을 고효율로 바꾸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뭔가를 고효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창호가 오래됐다면 이중창호로 바꾸면 에너지 절감도가 탁월합니다. 한 30% 확 줄어들거든요. 단열재 좋은 거 되면요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이 방법 똑같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창문이 보이는데 조금 오래된 창문이네요. 지금 적어도 이중창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에너지 절감도가 탁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단열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 교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건축적 요소가 있고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조명, 그리고 이런 냉난방기, 콘센트 같은 것들은 건축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설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바꾸는 것도 있을 거지만 에어컨 조금 낡았잖아요. 이거 최신형 삼성 에어컨으로 바꾸면 에너지 효율이 20-30% 올라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비싸거든요. 저거 딱 봤을 때 5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쟤를 500만 원짜리 최신형 에어컨으로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준다면 이게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시스템은 매우 매력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구조가 다르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설비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희 시스템은 창호가 아니고요, 단열재가 아니고요, 저런 냉난방기가 아닙니다. 대신에 저런 냉난방기 조명 그리고 콘센트 설비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냉난방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제어하는 방법. 조명을 제어하는 방법들은 이런 조명들을 스마트하게 제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 하나하나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앞에 있는 스위치, 조명 스위치를 하나만 바꾸더라도 여기 있는 것들을 뭔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도 탁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부하 패턴들을 분석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센서, 여기서 취합되는 데이터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요, 잘하는 게 결국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데요. 여기 냉난방기를 제가 냉난방 에어컨을 딱 들고요. 한쪽에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딱 들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냉방 송풍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틀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실시간 온습도 그리고 이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확 잡아주고요. 조명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12시 20분 되면 저희 식사하러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갈 때 아무도 이 전등 소등하지 않고 나갈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죠. 여기 있는 여기 프로젝트가 저기 있네요. 저 프로젝트도 마지막에 나갈 때 사실 잘 안 끄고 나가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가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디바이스, 이러한 장치들이 건물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구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상황에 맞춰서 구축인데요.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주분들, 다양한 생태계분들을 만났더니 니즈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죠. 우리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만 원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제안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예산 규모는 무한대니까 에너지 절감을 그냥 극대화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 들어가는 콘센트는 한 몇백 개 될 것이고 조명도 몇백 개, 냉난방기도 몇십 개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있고 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방에 있는 콘센트 중에서 저기 콘센트가 지금 보입니다. 저 콘센트는 아무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콘센트는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엄청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건물에서 가장 적절한 포인트 저희가 다 찾아내서 콘센트나 냉난방기나 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부터 그리고 최대한의 시스템까지 저희가 맞춤형으로 들어갑니다. 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오랫동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걸 참 잘하고요. 근데 에너지 절감 비즈니스 너무 어렵고 힘든 비즈니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에너지를 줄이지 못해서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증명하지 못해서 안 됩니다. 보통 이러한 비즈니스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건물에 에너지를 줄이는 회사들이 딱 오면 저희가 에너지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건물주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자동차를 팔겠다고 하면 눈에 자동차가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줄어드는 양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져와서 여기에 도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로 도입을 해주는 공급 업체가 그 돈을 일반적으로 냅니다. 자기 돈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절감시켜서 그리고 절감분을 회수해오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기준선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이 사용하던 직전 3개년도의 전기요금의 평균치를 보통 기준치로 설정한 다음에 설치를 한 이후에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비교를 합니다. 3개년도 평균의 1월 달과 지금을 비교, 2월에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말이 안 돼요. 3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정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3년 전 8월 달은 매우 더워서 에어컨을 신나게 틀었는데 이번 8월은 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연 감소돼서 많이 줄어져 있는데 공급했던 회사에서 찾아옵니다. 사장님, 저희 에너지가 50% 정도 줄였는데요. 이야기를 하면 사장님이 아니 안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무슨 에너지를 줄인 거냐. 되게 악의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수십 건의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수십 건의 소송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냥 줄이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줄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핵심인 거죠. 예. 사랑해 했더니 증명해봤거든요. 오늘 아내가 카드를 들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에너지를 줄이는데 탁월한 부분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결과가 조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공기업과 수익 계약을 몇 년 동안 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예를 들면 조명 스위치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조명 스위치 누군가 껐다 껐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바일 폰을 들고 있는데 모바일 폰에 보면 이 넷플릭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희 회사는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있는 제 방의 냉난방기 그리고 조명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제어가 됩니다. 빅데이터가 나와요. 누군가 스위치를 직접 제어해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아니면 남주현 대표가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버튼을 눌러서 줄어듭니다. 이 다양한 요소들이 데이터로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콘센트, 냉난방기, 조명, 설비에서 다 모입니다. 그럼 저희는 분리해서 자,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서 수동으로 제어해서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있고요. 이 부분은 AI가 등장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센서가 반응해서 어떻게 정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절감 고지서에 딱 붙여서 드립니다. 그러면 악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저희는 냉난방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데이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절감은 모든 것의 종합 예술입니다. 기후, 환경, 사람들의 생태계, 그날의 기분 등등등을 활용해서 결국 누르는 행위가 에어컨을 킨다, 껐다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을 역수정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셔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가장 현재 만들어진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접근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 접근한 상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이 이 건물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부착이 되고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전하면서 에너지를 줄이고, 두 번째, 이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저희가 잘하는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들은 전부 다 나중에 나올 건데 화재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새 중대재해법 정말 문제거든요. 사실 그 건물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일어나면 최악의 경우는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형태로 법이 강화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한 회사 중에 제스타 메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큰 빌딩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중에서 국내 1위 회사입니다. 한 500여 개 되는 초대형 빌딩들을 관리하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이거 있으면 고객에게 발생하는 재난 같은 거 막는데 탁월합니다. 에너지 절감된다면 너무 좋대. 이런 측면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ESG적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입되면 대단히 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운전되면서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거든요. 대단히 편합니다. 아까 보셨던 하드웨어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들과 연동해서 동작하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특정한 기술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콘센트고요. 다양한 장치들이 동작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요, 서버 쪽으로 보내면 서버는 분석해서 이 장치들을 더 잘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저희 회사차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그랜저거든요. 신형 그랜저인데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회사차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동을 걸었더니 문제가 있다고 원격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이게 자동으로 ABS 아시죠? 브레이크 밟기. 이게 동작을 하면서 저 몇 번은 사고 날 뻔했거든요. 사고 날 뻔했어요. 저속일 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담당하시는 저희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이야기를 해서 최신 펌웨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차도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근데요, 저희가 개발한 콘센트, 저희가 개발한 스위치, 조명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걸 사용해보고 이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는 운영 방식이나 소프트웨어 체계가 있으면 그 즉시 원격에서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계속 24시간 365일 가만히 두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면서 상황에 최적화가 되는 그런 기술이죠. 방금 보셨던 기술 같은 것들은 이 업계나 학계에 계신 분들은 저거 국가 과제나 이런 것들 진행이 참 많이 됐던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저한테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맞는데요, 그들 중에서 아무도 상용화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공기업과 수년째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 기업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대단히 리스크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3년째 대안을 찾는 부서가 있는데 못 찾아요.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만나서 해봤더니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에너지 절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유일한 플레이어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기술의 총합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증명하고 안전한 환경까지 커버하는 솔루션이 아직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 보는 것과 연구되는 것과 실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억 이상을 썼고요. 빌딩에서 구축하고 5만 실패를 다 맛보고 이게 되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쉬운 상식적인 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건물을 딱 봤을 때 저 건물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줄 알아야지 비즈니스가 시작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됐던 비즈니스는 그 건물에서, 그 공장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16만 2,669개의 스마트 장치들이 벌써 필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놀랍게도 4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이 소리 소문 없이 이걸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널리 홍보하면서 하면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이 돼서요, 나름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은 레퍼런스를 계속 쌓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여기 한 2만 개 정도 되는 장치가 움직이면서 20% 정도의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데,
사실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모여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30%, 40%, 50% 계속 저희가 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인데 이제 이거 4개를 합친 규모의 연세대학교 프로젝트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이 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러 군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초구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울산시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레퍼런스는 대단히 많습니다. 전부 다 실패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쪽이 있고 수요 쪽이 있습니다. 발전 쪽은요. 기존에는 정부 위주에서 공급자 위주에서 진행되는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는 민간 쪽 발전 체계로 갔습니다. 신재생 발전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은 신재생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들을 통합해서 IT 기술로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쪽의 이제 모양이고요. 이게 B2B나 B2G 영역에서 이제 좀 활발함의 단계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B2C 영역으로 수년 안에 넘어가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시장에 너무 빨리 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와 같이 하게 되면 로켓처럼 확 올라가는 쪽이 발전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요 쪽이거든요. 효율화 쪽은 사실은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하나 그냥 좀 직접적 표현을 말씀드리면 건물 하나 제대로 털면 이걸로 계속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제화가 이미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제화의 맹점은 뭐냐면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은 퀄리티가 대단히 편차가 심한 것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켜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당시의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활용만 제대로 해주셔도 비즈니스 포인트는 분명히 만들어진다. 다른 쪽을 건물 하나를 말씀드렸고 보여드린 그 장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건물 밖에 나가면 야, 저기 교통도 있네. 그 주차장에 태양광도 할 수 있네. 지붕에 태양광도 할 수 있네. 이것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시 단위로 나갔더니 아까 지자체도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고요. 취합을 하고 있고 이게 B2C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준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B2C 영역으로 확대됐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지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죠. 아파트에 베란다에 태양광 있는 거 보셨습니까? 태양광 이렇게 소규모 태양광들 하나씩 있습니다. 지원 사업 같은 거 통해서 그런 것들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다 설치되는 시대가 언제는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되는 전기와 집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자들과 가치를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라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저희가 걸어왔던 제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 쉽지 않았고요. 어제 이사장님하고도 밤에 10시까지 제가 통화를 계속했었어요.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자료가 사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서 죄송한데 이거 하는데 회사에 있는 일 쳐내느라 제가 정신없이 살아나고 사건 사고도 터지고 좋은 일도 터지고 이게 저의 삶인데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너무 넓은 시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넓은 시장이 보이는데 저는 손이 짧아서 저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손을 잡고 가야 제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사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같이 하자라고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0을 1로 만들었거든요. 1에서 n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또 시작한다.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지만 전 세계, 전 지구를 위한 일이다. 지금 전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다 염려를 하는데 한국이 이걸 제일 늦게 참여를 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늦었는지를 내가 보여드리겠다. 그러면 기업인이 제일 빠른 부분이 기업인이 돈과 연결되면 국민들은 모이게 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저로 봤을 때에는 제가 구독경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만나서 함께해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K가 컬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 K라는 것만 들고 나가면 되는 일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했던 그 웅진 회의 회사가 지난해 보니까 국내 매출은 항상 3조 한 7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말레이시아가 1조 3천억을 했어요. 구독경제 1조 3천억이면 3년 5년 계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곱하기 3이나 5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렌탈 기간이 3년이나 5년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1조 3천억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전기에 대한 효율, 신생 에너지, 우리가 발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효율까지 플랫폼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여기 개발자를 저는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철호 총장님이 뉴욕 주립 때 총장님 하실 때 6년 전에 우리 남주현 우리 젊은 대표이사를 소개했을 때 한국의 AI하고 컴퓨터 공학과